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높은 수준의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역치가 높아지는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간은 같은 현상이나 어떤 특정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더 원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자들의 탐욕 이러면서 막 부자들 욕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돈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이 더 돈을 원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부자가 돼도 똑같아질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대로 그냥 멈추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 돈을 벌었던 기억들 때문에 거기서 희열을 느꼈던 기억들 때문에 계속 그거를 더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거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뭐 프로 선수로 막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막 국가대표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그 분야를 잘 안 떠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영광을 자기는 알거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딱 전성기가 있어서 그 이상을 못 하겠지만 돈이라는 거는 이제 전성기라는 게 따로 없어서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 분야에 있거든. 대부분 스타트업 해서 성공시킨 사람들도 엑시트 한 다음에 다시 또 이것저것 할 거 없냐 찾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김범수 의장 그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한 게임으로 이미 성공을 하셨었는데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카카오까지 도전을 하신 거죠. 물론 그래서 또 그 성공의 맛을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창업이 자꾸 연쇄 창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행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행복하면 거기서 더 강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그 역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게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 자기가 힘들 때나 아니면은 그 초심을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 초심을 돌아볼 필요가 한 번씩 있죠. 가끔 보면 그 학생들도 이미 되게 잘 하거든요. 꽤나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더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누가 연봉 6천을 받았네 5천을 받았네 이러면 나도 그럼 더 잘해야지, 난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아니면 저 정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준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 그래서 사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주변에 그냥 다 무기력하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나는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물론 그건 그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사이에서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거는 나의 몫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뭘 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 만나면 학생들한테 단순히 뭐 정보 전달, 기술 전달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그 너에게 맞는 너가 어떻게 하면 더 고연봉 개발자 될 수 있는지 그 개인에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대량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동시에 가르치는,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토익 강의 같은 거 보면 막 1000명이 동시에 듣고 입시 강의도 막 1000명이 넘게 막 동시 강의 듣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왜냐면 일방 송출이라 동영상으로 봐도 그냥 비슷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동시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보는 영상은 그냥 그 일방적인 정보 전달밖에 안 되는데 사실 코딩같이 좀 섬세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기술을 할 수 있다는 일방 송출이나 기술 전달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 이상, 예를 들면 여러 플랫폼이 많이 짬뽕이 됐을 때, 칵테일 같이 됐을 때 그런 때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회사 생활에서 좀 더 높은 우위를 점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 애초에. 나는 회사 있을 때 정말 막 이상한 사람도 많이 보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나한테 타격감을 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살면서.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꿀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나오면은 같이 일하던 사람도 너무 많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게 다 괜찮거든. 근데 내가 뭔가를 못하면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너무 이제 고름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힘든 거지, 막.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생활이 막 거칠고 막 힘들고 막 이러는데, 난 솔직히 회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쟤 왜 저래? 졸라 찌질하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게, 애초에 훨씬 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애초에 나는 군생활로 회사를 하니까 그냥 군생활 끝나면 빠이짜이젠 이런 느낌이라서 전혀 아쉽지가 않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적당히 잘나면은 별로야 세상은. 근데 졸라 잘나야 돼. 졸라 잘나고, 그리고 그 내 기준 자체가 되게 높아지면 내가 이 정도 적당히 잘하는 거 내 스스로가 만족을 못해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제가 교육에 자부심이 강한 이유도 내가 원하는 그 레벨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레벨보다 항상 높았거든요. 근데 1기보다 2기들이 평균적으로 잘했고, 2기보다 3기들이 잘했고, 3기보다 4기들이 잘한 이유는 이 학생들의 역치가 높아져서 더 잘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더 기술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10년 전보다, 그러니까 팀노바 처음 창업하던 10년 전쯤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또 기술이 더 스택이 많이 다양해지고 또 많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특화시켜서 하는 친구들을 만드는데, 심지어 연봉까지 더 주변에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 예언했던 거예요. 아마 저 어렸을 때 저한테 배운,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저한테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나중에 팀노바 더 잘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을 제일 위협하는 그 대상은 주변에는 개발자가 아니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팀노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될 거다. 그런 후배들이 되게 무서울 거다. 그 친구들에게 서로 같이 일을 할 때도 안 꿀리려면 그 회사 가서도 열심히 노력해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이게 참 이렇게 하니까 다들 너무 잘 살죠. 너무 다 고연봉이고 너무나 그냥 다 그냥 이득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슬픈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되거든.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존나 창의적이라니까. 진짜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왜 저렇게 자기 그 변명하는데 저렇게 똑똑한 머리를 쓸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왜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자기가 되게 좀 더 생산적인 쪽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되나? 그 역치를 높이세요. 내 기준이 높으면 남들이 함부로 해도 전혀 아쉽지가 않아. 나는 주변에 나한테 열등감 느끼는 그런 지인들이 좀 있어.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심해져요. 20대 때는 나보다 좀 잘난 친구 있어도 나도 젊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30대 중반 30대 후반이 되면 이제 경험도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40대 넘으면 더 도전을 안 하게 돼. 40대 진짜 파이팅하고 그런 파이팅 넘치는 아저씨들 보면 대부분 보면은 애초에 30대까지 나름대로 꽤 괜찮게 살아서 40대에도 에너지가 있어. 내가 그 옛날에 알던 형이 있어. 내가 20살 20대 초반쯤에 알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동경대 나왔어요. 동경대 나오고, 그러니까 동경대가 랭킹이 서울대보다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세계적인 학교야 사실은. 근데 거기 나와서 자부심도 쩔고 일본어도 뭐 그 원어민처럼 하고 막 그런 형이거든. 근데 그 형이 그 당시에 한 36살? 이랬었는데, 그래서 되게 그리고 MBA까지 가가지고 경영대학원 가가지고 막 이제 뭐 미래 인재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게 에너지가 넘쳤어. 눈빛이 되게 좋았거든 그 형이.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뒤쯤에 이렇게 봤는데 완전 사람이 꼬부라져 있더라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많이 안 높고,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데 능력은 좋아서 아파트는 한 채 갖고 있고 그랬었거든 그 형이. 근데도 그 결혼을 안 하셨고,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그 에너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 보면 되게 그 꿈 자체를 안 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 자체에 좌절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형도 나름대로 능력이 그래도 뭐 회사원 치고 능력이 좋은 편이었지만 안 거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 인생이. 그러니까 난 동경대 나오고 난 되게 잘났고 막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취직하면 다 똑같은 회사원이고 거기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벌고 아니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결국엔 내가 좀 빡세게 도전을 하다 보면 회사 생활은 되게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프리랜서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처럼 이제 하는 거죠, 프리랜서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일보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할 때,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게 제일 피곤하고 힘들었을 뿐이지, 그거 말고는 일하는 거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치가 높아지다 보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 역치 자체가 높아지다 보면, 내 수준 자체나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 게 내 스스로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그래서 되게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돈 많이 버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사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걸 떠나서 돈은 누구나 원하거든. 누구나 원하는 가치인데 그거를 내가 잘 버는 축에 속하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넘치죠. 심지어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 심지어 내가 남들보다 연봉이 더 높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아까 그렇게 잘난 형도 40대 중반 이렇게 가면 나이를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세계적인 학교 나오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장땡인 거를 이제 아는 거지, 나중에 가면. 결국엔 그래요. 그리고 회사원은 결국에는 남이 날 선택해주는 직업이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나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 병원 하는 의사 할아버지들 보면 막 70세까지 막 하잖아. 그런 거 보면 자기 스스로의 라이센스가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1인 프리랜서로 끝까지 개발자 버틸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능력이 출중해서 막 이 사람이 60세가 넘었는데도 막 계약을 해서 별도로 하고 싶다거나. 우리나라 막 중공업 쪽 있잖아요. 저희 이제 작은 누나 이제 사돈댁 거기 그 장인어르신 있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라고 하나 사돈댁이라 그러죠. 근데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사돈댁만 보더라도 그분이 능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막 그 대기업에서 이제 정년퇴직 하셨는데 그 기술자신데, 그 다음에도 계약을 해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집도 뭐 여러 채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방이긴 해도 그래도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역시 기술인가? 왜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아마 IT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제 문제는 IT는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게 오래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바꿀 수 있을 만큼 되게 잘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IT 기술은 아주 기본이 지금 80년대 90년대랑 거의 공통적으로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언어 기초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 구조라든지, 그냥 알고리즘도 뭐 따로 저는 공부를 한 적은 없고, 근데 보통 이제 자료 구조나 이런 거나 아니면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엄청 트렌디하게 나오지 않아. 예를 들면 MVC 패턴이나 뭐 이런 건 MVVM 이런 것도 결국에는 2000년대 뭐 초반에 나온 거 하나, MVVM이 2010년도쯤 나왔을 거고, MVC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1970, 80년도에 나왔거든. 이거 아직도 쓰거든. 아직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외에 나온 다른 패턴들은 그 이후에 나온 거긴 한데, 사실 아직도 주류는 MVC, MVVM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예전에랑 비슷한 클래식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제대로 배워놓고 그 위에 이제 여러 이제 플랫폼들을 얻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들이 좀 되게 예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입식으로 이걸 교육을 하니까 부작용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학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곳에 다녀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그 기준 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알고리즘 안 짜지고 그러면 그 낮은 기준 때문에 역시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될 사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사람이 막 뛰어나지 않아서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보통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나는 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징징대고 끝내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무기력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안 돼 버릇하다 보면 끝까지 계속 안 되는 현상이 계속 생기면서 오히려 안 좋아지죠.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가끔 보면은, 이게 저는 무능한데 고집 센 사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능한데 고집이 센 애들은 자기만의 고집이 되게 머릿속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그 친구한테 이렇게 사상을 바꿔주려고 여러 얘기를 해요. 근데 막 팀노바가 좋은 것 같아도 오긴 왔는데, 여기에서도 자기 식대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종.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 문제 생기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 친구들을 교육을 똑같이 했어도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신념이 강하고 그 협조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잘 안 늘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면 결국엔 나는 이 친구 편이잖아, 학생 편이잖아.
근데 얘는 자존감이 자기가 떨어지고 평소에 그렇게 별로 좋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안 좋은 그런 방향성을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신감도 없고 커뮤니케이션도 연습해오라고 하면은 하루에 그래도 뭐 대여섯 시간 연습해야 된다 하면은 뭐 한두 시간 할까 말까 하고,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자기 고집에는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이런 연습들이 뭐 그런 연습들 다 일일이 시켜도 다음 주에 보면 똑같아. 연습 하나도 안 해온 게 너무 보여.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안 뽑아주지. 이 친구가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력을 비슷하게 만들어놔도 이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떨어지고 그러면 면접도 잘 못 보고, 심지어 팀노바는 연봉을 높게 부르는 편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좋아야 되고 다 완벽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3자로서 이 친구 편이지만 되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안 고치는 애들이 나중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려요. 대부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원망을 하고 싶어지겠지. 하지만 나는 항상 그거를 문제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공부할 때부터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오면은 어떻게 해. 사실 그렇잖아. 병원도 마찬가지지. 살 빼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살 안 빼고 그렇게 있으면은 당뇨 때문에 그렇게 문제 생기면 병원이 책임질 이유는 없거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정말 항상 뭔가 되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항상 뭔가 잘해왔고, 그 외모도 뭐 평균 이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자존감 높은 애들 있잖아요. 집안도 잘 살고. 그런 부류의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역치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좀 승질이 나서라도 내가 이 정도밖에 코딩을 못하는 게 싫어서라도 좀 어느 정도 이상은 하려고 하거든. 이런 약간 좀 싸우려는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팀노바에. 그래서 인간 갱생 프로젝트 마냥 되게 진짜 정말 그 낮은 자존감을 막 끌어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되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고연봉자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졸들이 참 많이 여기서 고연봉자로 많이 갔죠. 비전공자들도 많이 가고. 아무튼 제가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연락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이 이제 또 회사에서 좀 나름대로 능력이 좋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채용 쪽을 담당을 해가지고 이제 팀노바 괜찮은 졸업생 먼저 데려가려고 요새 다시 또 물밑 작업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 졸업생들이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많이 연락 와요. 그래서 좀 더 부담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 이게,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뽑아갈 사람들은 널렸는데 요새 막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뽑으려고 하잖아. 커피 원두 같은 것도 내가 살려고 보면 진짜 막 스페셜한 원두나 되게 비싼 원두나 이런 집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잘 팔리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그 작은 행복, 되게 좋은 퀄리티 제품을 먹거나 아니면은 되게 가성비 제품을 먹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많이 느껴요. 근데 회사는 여전히 제가 학생들 구직을 시켜보면 여전히 좋은 개발자 많이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도 충분히 취업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